집에서 쓰는 반찬통들에 지방이 많은 음식들이 담겨 있으면 그 속에서 프탈레이트라고 하는 성분이 녹아나와서 암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까 가차없이 버리시고,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에 비해서 발암 가능성이 높아진 거를 발견을 하고 위험할 수가 있죠. 특히 화학적으로도 안전하고 내열성도 있고 반찬통으로 쓸 수 있는 거에는 나무 젓가락이나 나무 조립 용기를 쓰실 때는 바로바로 깨끗하게 씻어서 말려서 쓰시고 하셔야지 된다는 거죠. 나무 수저가 쇠 젓가락으로 달지 매끄럽지 않고 다공질이잖아요. 틈새가 있을 수 있잖아요. 유기물이다 보니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쓰신 나무 젓가락, 나무 주걱 이런 것들을 그대로 설거지 바로 안 하고 서름통에 그냥 오랫동안 남겨두고 그러면은 습하고 곰팡이들이 필 수 있잖아요. 이 곰팡이 중에는 곡류라든지 콩류 같은데 많이 피는 곰팡이가 있는데, 이게 독성물질을 내뿜는데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는 곰팡이 독소를 배출하는 곰팡이가 있어요. 얘가 이제 간암을 유발하는 원인 물질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1960년대에는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콩을 아플라톡신이 생기는데 그런 메주를 발효시켜서 된장을 담가 먹느냐 막 그러면서 간암 걸린다고 그랬는데, 식품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몇천 년을 된장을 먹어왔어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게 말이 되냐 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오히려 된장에는 암을 물리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물질이 발효하는 동안에 생성이 돼서 그렇지 않더라 하는 걸 발견하고 건강한 식품으로 지금은 다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만큼 곡류라든지 콩류, 견과류 이런 데서는 그런 게 생기기 쉽거든요. 근데 이제 나무도 소재가 그런 곡류나 콩류하고 비슷해가지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무 젓가락이나 나무 조립 용기를 쓰실 때는 바로바로 깨끗하게 씻어서 말려서 쓰시고 하셔야지 된다는 거죠. 요즘에 배달 음식이 많다 보니까 꿀렁꿀렁하는 이런 것들 많이 있어요. 폴리스타이렌으로 만들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담겨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것들은 그 속에 있는 물질들이, 거기에 지방이 많은 음식들이 담겨 있으면 지방을 매개로 해서 속에서 발암 물질들이 흘러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순천향대 구미병원에서 이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에 비해서 발암 가능성이 높아진 거를 발견을 하고, 왜 남자가 더 높지? 그랬더니 남자분들이 더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드시고 또 기름진 음식 이런 것들을 많이 시켜 드시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닐까라고 잠정 결론을 냈는데요. 우리가 집에서 쓰는 반찬통들에 기름기가 많은 것들을 담으실 때는 좀 더 안전한 재질로 된 플라스틱 통을 활용을 하셔야 되고, 더 안전하게 하려면 저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진 반찬통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화학적으로도 안전하고 내열성도 있고 그런 반찬통으로 쓸 수 있는 거에는 우리가 재활용 분류 기호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플라스틱에. 그게 이제 HDPE라고 폴리에틸렌인데 2번 기호를 달고 있는 거, 그다음에 폴리프로필렌이라고 하는 PP라고 써 있는 5번 분류 기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래도 좀 안전한 편이고, 그런데 나머지들은 그 속에서 프탈레이트라고 하는 성분이 녹아나와서 발암 가능성을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라스틱 통에 반찬을 보관하실 때는 플라스틱 통의 재질 꼭 확인하셔서 안전한 것인지 확인을 하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 되도록이면 기름진 음식들을 오랫동안 담아놓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BPA 프리라고 써 있는 것들이 있어요. 비스페놀 A가 없는 제품들, 그런 것들은 인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끓는 물 정도의 온도, 130도의 온도에서는 비스페놀 A 성분이 유출되지 않는 인증받은 제품들,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에어프라이어에 사용하시면 마이알 반응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120도 정도 이상이 되면 탄수화물이 많고 아스파라긴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같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 단백질은 조금밖에 없지만 탄수화물 식품들, 감자나 뭐 이런 곡류 식품들, 빵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에어프라이어기에서 다시 이제 재가열을 하거나 가열을 해서 먹을 때 180도 뭐 이런 온도, 190도, 200도의 온도에서 장시간 하게 되면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될 수가 있거든요. 아크릴아마이드는 20도 이상부터 생성되기 시작을 해서 70도 이상이 되면 급격하게 생성량이 증가해요. 근데 이 아크릴아마이드가 당독
독소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바람 가는 추정물 EA군에 해당하는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혼자 사는 가정에서는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는 빈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밀키트 제품들 중에나 냉동 제품으로 오는 것들은 에어프라이어로 조리하는 방법이 다 거기 써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손쉽게 하는 게 에어프라이어로 하면은 전자레인지로 하는 것보다 더 마이알 반응이 일어나서 더 맛있지 않나요? 그래서 에어프라이어를 많이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노출 빈도하고 노출량도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어프라이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말아라. 저도 사실은 고구마, 군고구마를 해 먹을 때 에어프라이어에다가 20-30분씩 넘게 돌려가지고 꿀이 뚝뚝 떨어지면서 너무 맛있게 구워지기는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하면 이제 겉에 갈변이 되면 또 좀 향도 좋고 맛있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아크릴아마이드 생성량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세미가 아무래도 음식물 찌꺼기를 잘 닦아내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설거지가 다 끝나고 수세미를 깨끗이 씻어서 말려서 쓰거나 소독지 않고 계속 사용하게 되면 그 안에 음식물들 껴있죠. 항상 수세미는 젖은 상태로 있죠. 영양소와 수분 그리고 박테리아 번식에 필요한 산소 다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미생물들이 증식이 되고 또 오랫동안 살아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살모넬라 균이나 또는 스타필로코커스 같은 균들 살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식중독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수세미는 되도록이면 설거지를 한 다음에는 깨끗이 세제로 씻어가지고 물기 꼭 짜고 말려놓고 다음에는 또 다른 두 개를 마련해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쓰든가 아니면 어떻게 실험을 해보니까 뭐 표백제에 담그기도 하고 식초에 담그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봤더니 열탕 소독이 사실은 제일 좋은 거여서요. 전자레인지에다가 2분 정도 돌렸더니 99.9% 박테리아가 다 사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그런 관리법만 잘 하시면 식중독 사고 없이 문제 없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세미가 이제 찢어지고 너덜너덜해지면 섬유 가루라든지 플라스틱으로 됐으면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서 혹시 오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바꿔 쓰시는 게 좋겠고요. 요새는 어떤 분들은 종이로 돼가지고 일회용으로 하는 그런 것도 나와서 쓰시는 분들도 젊은 분들한테는 많더라고요. 저희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은 또 아까워서 그렇게는 못 쓰겠던데 그렇게 또 깔끔하게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락스라는 거는 사실 NaCl 소금으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하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주방에서는 열을 쓰니까 요즘에 인덕션 이런 데도 넘치면은 막 허옇게 되고 막 그러면 아직 열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닦으려고 막 락스 성분이 좀 들어있거나 주방에서 이렇게 쓰는 기름때 쪄들은 거 쓰는 거 거기에 염소 성분이 들어있으면 이게 염소가스를 배출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호흡기를 자극을 해서 건강상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열이 있는데 이런 걸 쓰다 보면 왜 자극적 냄새를 내면서 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주방 청소 제품 쓰다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이런 점막을 상하게 할 수 있고 암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시고 주방 세제 제품들에 보면 거기에 그 사용법이 써여 있어요. 그 사용법대로만 사용하시는 게 옳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걸 자기 마음대로 편리한 대로 이렇게 사용하시다 보면 잘못 사용하셔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좀 자극성 있는 냄새와 가스를 유발하는 성분들이 들어있는 게 많으니까 사용하라고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으면 좋겠다. 좀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에 인덕션 같은 거에는 고운 가루가 있어요. 그래서 스크러브 하는 거죠. 스크러브 하는 것처럼 고운 가루를 파는데 약간 돌가루 같은 그래서 이제 인덕션 같은 거 파는 회사에서는 그런 것들을 따로 팔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화학적인 용품이 아니라 물리적인 그런 마찰에 의해서 그것들을 깨끗이 벗겨내서 쓰는 것들을 부드러운 행주에다가 문질러주면 마찰력에 의해서 잘 벗겨지더라고요. 그리고 주방 청소 제품들이 화학 성분이 자극성인 것들을 쓸 때는 마스크를 좀 하시고 이렇게 쓰시는 게 건강상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스가 나게 되면 테프론 코팅을 접착시키는 그런 접착제에서 과부라 탄소 같은 것들이 나와서 발암물질로 될 수가 있고 기형을 만들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테프론 코팅에 있는 냄비나 이런 것들은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야 되겠죠. 부드러운 수세미 제품으로. 철수세미로 해서 기스를 내면은 당연히 안 되고요. 기스가 났다고 하면 아깝지만
가차없이 버리시고 새 걸로 바꾸시는 게 좋겠고, 최근에 보니까 스테인리스로 된 프라이팬도 이거를 어떻게 길들이느냐에 따라서는 들러붙지 않고 아주 잘 돼요. 그러니까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진 프라이팬 사용법을 좀 배우시면 좋겠는데, 제일 처음에 기름 코팅을 한번 하셔야 되거든요. 들러붙지 않게 사용을 하시려면. 그래서 기름이 코팅을 한번 해서 하시고 길들여서 쓰셔야죠. 그렇게 하면은 발암물질에 대한 걱정 없이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육안으로도 어느 정도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그냥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 사이에서 미끄러져 다니는데 늘러붙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기스가 좀 많이 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아까워도 자꾸 버리셔야 되는데 그래도 어딘가에는 이게 버려질 거 아니에요. 매립이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되도록 스테인리스 프라이팬 사용법을 익히셔서 스테인리스 프라이팬을 사용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담배를 피시는 흡연자의 직접 흡연도 본인한테 해롭지만, 그런 흡연자 곁에 있어서 간접 흡연을 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암 발생률이 높잖아요. 주부들은 또 집에서 조리를 하시다 보니까 특히나 생선을 굽는다든지 튀김을 한다든지 하면은 유증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유증기들이 초미세먼지의 사이즈로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는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아주 작은 사이즈죠. 그러다 보니까 유증기를 흡입을 하게 되면 그것들이 폐 속 깊이 폐포에 흡착이 되고, 그것들은 세포막을 뚫고 들어가서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게 되고, 한번 들어간 것들은 기침이나 가래로 나오지가 않아요. 미세먼지와 달라서. 크기가 큰 미세먼지는 그래도 기침이나 가래 뭐 이렇게 해서 나올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암을 유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폐암의 발병률이 높으신 거죠. 그래서 조리실에서 근무하신 여사님들이나 또는 주부님들, 간접 흡연자 다 폐암 발병률이 높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선구이 그리고 튀김, 유증기가 주로 초미세먼지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집에서 이 초미세먼지로 폐암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보도가 된 이후로 집에서 생선구이를 먹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사실 고등어구이나 이런 오메가3를 함유하고 있는 생선들 일주일에 저희가 건강상으로는 2번 정도는 먹어라 이렇게 영양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거 집에서 엄마가 안 구워주시니까 못 먹잖아요. 그래서 저는 밖에 나가서 생선구이가 있는 집은 항상 고등어구이나 참치구이 그런 것들을 먹습니다. 그걸로 해서도 잘 빠져나가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생선구이를 한다든지 튀김을 하실 때는 우리 이제 초미세먼지를 하는 코로나 때 꼈던 그런 마스크를 하시고, 일단 흡입이 되면은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그럴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마스크를 하고 조리를 하셔야 되는데, 어머님들이 집안에서 마스크 끼고 이렇게 하시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한 끼 식사를 조리하는데 계란 프라이하고 기름이 있을 때 거기다가 전 부쳐놨던 거 재가열해서 데운다든지 이런 정도는 바로 그때는 하셔도 돼요. 산패가 그렇게 빨리 진행은 안 되니까요. 근데 그 기름이 있는 프라이팬을 씻지 않으시고 그대로 놔뒀다가 그 다음 날도 사용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는, 식물성 기름은 불포화도가 높은 기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온에서 액체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 기름들은 불포화도가 높으면 높은 만큼 산화 속도가 빠르다 그 말이에요. 한번 공기 중에 노출된 상태에서 열을 가열하게 되면 가열 산화가 일어나고, 공기 중에 노출돼 있으면은 자동 산화가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한번 가열한 기름을 그대로 놔두고 있으면 그게 이제 저절로 자동 산화가 일어나서 산패가 지속되기 때문에 빨리 가산화물가가 높아질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 건강에 좋지 않은 염증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DNA에 손상을 가져오는 그런 작용들이 일 수 있어서 발암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식용유는 주로 볶거나 지지거나 프라이할 때나 이럴 때 쓰는 거기 때문에 각각 볶는 온도는 150도 정도 발연점이 되는 거면 되니까 그럼 괜찮은데, 튀김을 하는 거는 180도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높은 발연점이 있는 기름을 사용하셔야 돼요. 튀김 기름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일반 식용유를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수분 함량이 많은 식재료들을 볶을 때는 좀 더 저온에서 해주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뭐 미역국 끓일 때 소고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들기름에 볶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참기름에 볶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정도로는 발암물질이 생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크릴 아마이드가 생기지 않으니까 저온이나 중불에다 놓고서는 하시면 되는데 튀김을 할 때는 우려스럽죠. 그리고 마이알 반응이, 갈변 반응이 일어나도록 바삭하게 겉바속촉을 만들려고 부침을 한다든지 지질 때에는 발연점이 좀 더 높은 식용유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다.